항상 배부르게 먹지 말고 공복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공복력을 기른다는 것이다. 공복이라고 하면 헝그리 정신을 떠올리거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배를 가득 채우는 데 익숙해져서 조금이라도 배가 고프면 즉시 뭐라도 먹어야 하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공복력은 결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루 3끼를 그것도 배가 잔뜩 부를 때까지 먹었던 사람이라면 처음 얼마간은 다소 힘들 것이다. 그러나 공복 상태에 조금씩 익숙해지면 된다. 그러면 공복력이 길러진다. 공복력이 생기면 몸 상태가 좋아지고 상쾌한 기분이 든다. 이것은 공복 상태가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들어맞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인류에게는 공복 상태를 견디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위였다. 공복력이 생김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막대하다.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공복력을 기르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건강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병에서 회복하는 힘이 생긴다. 또한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고 날씬한 체형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3개월에 8kg, 6개월 동안 10kg 감량한 예도 있다. 몇 개월 동안 몇 킥이 빠지는 것은 보통이다. 이제부터 차례대로 공복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공복은 어떤 힘을 가졌는지 들어보자. 책을 곁에 두고 좋은 흔적을 남기는 채널, 책 곁에 두고입니다. 첫 번째, 공복 시에 체온이 올라가고 병이 낫는다. 단식을 하면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기관이 활동을 정지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혈액이 몸의 다른 부분으로 분배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몸 전체의 대사가 더욱 활발해진다. 전신의 대사가 활발해지면 체온이 올라가고 백혈구의 활동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단식 중에는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단식을 하면 위장을 비롯한 여러 장기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장, 폐, 간, 신장 등 생명활동과 직접 관련된 장기나 뇌는 쉴 수가 없다. 이러한 장기나 뇌는 영양소가 보급되지 않으면 장애를 일으키는데 단식으로 영양소 공급이 중지되면 이들 장기는 생존을 위해 몸속에 남아도는 물질을 이용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태어났을 때는 몸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암세포, 궤양성 대장염이나 류머티즘성 관절염 등의 염증을 일으킨 세포나 각종 질병의 원인 물질인 과도한 콜레스테롤, 지방이나 당분, 노폐물 등을 이용해서 생존해 나간다. 단식을 하면 불필요한 세포가 심장, 폐, 간, 신장, 뇌 등의 세포의 영양소로 사용됨으로써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을 자기용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단식으로 암이 치료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체온이 올라가면 백혈구가 활동하기 쉬운 환경이 되므로 면역력이 높아진다. 백혈구는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몸 밖에서 침입해온 병원균이나 노폐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나 암세포 등을 먹어치움으로 백혈구가 활발하게 활동하면 체내의 노폐물을 싹 쓸어버릴 수가 있다. 두 번째, 배고플 때 몸은 복구 작업을 시작한다. 단식 중에는 혈액이 온몸을 충분히 순환하게 된다. 단식을 하면 위장 등의 장기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단식이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므로 위장, 간, 췌장과 같은 소화기관이 쉬게 된다. 또한 소화 작용을 하려면 산소가 대량으로 필요한데 단식 중에는 산소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므로 폐의 부담이 줄어든다. 많은 장기가 휴식을 취함으로 이러한 장기의 명령을 내리는 뇌도 당연히 부담이 줄어든다. 먹는다는 것은 모든 기관에 부담을 주는 행위다. 따라서 단식을 하면 모든 기관에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기관이 거의 활동할 필요가 없는데도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므로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전력을 다해 복구 작업을 시작한다. 양계업계에는 강제 털갈이라는 것이 있다. 옛날에는 알을 더 이상 낳지 못하는 노쇠한 닭은 바로 식용으로 식탁에 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2주 동안 강제 단식을 시킨다. 그러면 2% 정도는 죽지만 나머지 98%는 일단 털이 다 빠진 후 새로운 털이 나면서 다시 알을 낳게 된다. 이것은 단식으로 생명력이나 활동력이 강해져 몸 상태가 다시 젊어지기 때문인데
이처럼 단식을 하면 온몸의 조직이 회복된다. 양계업계에서 행해지는 강제 털갈이가 최근 지나치게 악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여기서 논외로 하기로 한다. 세 번째, 당근 사과 주스의 놀라운 효과와 만드는 법. 막상 단식을 시작하려고 하면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근 사과 주스 단식은 물만 마시는 단식과는 다르다. 공복의 고통도 크지 않고 즐겁고 건강하게 단식할 수 있다. 당근 사과 주스 단식의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노폐물이 배출되어 위장을 비롯해 몸 전체가 휴식할 수 있으므로 체온이 상승한다. 체력과 기력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기운이 넘쳐오른다. 당근 사과 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당분, 비타민류, 미네랄류가 병으로 상한 세포를 회복 재생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당근 사과 주스와 생강홍차 만드는 법. 재료는 중간 크기의 당근 2개, 합쳐서 400g 정도와 사과 1개, 300g 정도다. 이것으로 당근 사과 주스 약 3잔을 만들 수 있다. 당근과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 껍질과 씨는 그대로 둔 채 주서에 간다. 이때 믹서가 아니라 반드시 주서를 사용하도록 한다. 믹서는 수분을 어느 정도 넣어주어야만 회전하는 데다 주스와 찌꺼기를 분리할 수 없으므로 100% 순수한 주스를 만들지 못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냉증이 있는 사람은 사과 양을 줄이도록 한다. 주스는 만들어서 즉시 먹는 것이 좋다. 여의치 않은 경우는 냉장고에 넣어둔다. 아침에 만든 것을 저녁에 만든 것을 다음날 아침에 마시는 정도는 괜찮다. 이때 주스에 레몬을 짜서 넣어두면 산화를 방지할 수 있다. 생강홍차는 당근 사과 주스보다 만드는 법이 더 간단하다. 뜨거운 홍차의 강판에 간 생강즙 5에서 10방울이나 생강가루를 1에서 2티스푼 넣고 흑설탕이나 벌꿀로 맛을 내면 끝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진 생강이라도 상관없다. 홍차는 녹차와 마찬가지로 카테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살균작용이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 독감이나 감기 바이러스를 죽인다. 녹차는 녹색을 띠고 있으므로 몸을 차게 하지만 녹차에 열을 가해서 붉은색으로 변화시킨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생강은 약 150종류의 한방약 중 70%에 쓰이고 있을 정도로 약효가 뛰어나다.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 네 번째, 아침 다이어트가 관건이다. 요즘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아침을 걸으면 몸에 나쁘기 때문에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아침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나 연구자들은 뇌를 비롯한 우리 몸의 장기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당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물론 당분이 부족하면 온몸이 나른해지고 뇌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침 다이어트에서는 당근 사과 주스를 마시도록 한다. 아침 식사로 자연 그대로의 포도당과 과당을 충분히 함유한 당근 사과 주스를 마시면 아침 다이어트로 인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 때문이다. 회사 경영자들의 모임에 강연자로 초대되었을 때 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예전에는 아침에 식욕이 없어 차 한 잔만 마시고 출근했다고 한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런데 60세가 지날 무렵부터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는 부인의 권유에 따라 무리해서 아침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오전 중에 권태감을 느끼고 조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혈액이 위장에 몰린다. 따라서 다른 조직으로 흐르는 혈액은 줄어든다. 그 결과 졸음이 오거나 나른함을 느끼는 것이다. 성장기를 끝낸 연령이라면 아침은 먹지 않거나 먹더라도 아주 가볍게 끝내는 편이 좋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아침을 굶어서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점심에 과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침 다이어트 후에 점심 식사는 조금 모자란 듯이 먹도록 한다. 다섯 번째, 저녁은 무엇을 먹든지 상관없다. 하루 식품 섭취량 중 곡물 60%, 채소와 과일 30%, 동물성 식품 10% 비율을 지키는 한 아침과 점심에만 주의하면 저녁은 무엇을 먹든지 상관없다. 단, 이왕 먹을 바에는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메뉴로 하는 편이 좋다. 따라서 흰쌀보다는 현미, 여기에 밤, 귀리, 보리,
피 등의 잡곡을 섞으면 더욱 이상적이다. 현미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식물성 지방이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식이섬유가 상당히 풍부하다. 현미에는 검은 깨소금을 뿌려 먹으면 더욱 좋다. 깨는 고대부터 불로장생 식품으로 귀하게 여겨왔으며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검은 깨는 몸을 따뜻하게 해서 위장활동을 활발히 하고 배설작용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 현미가 입에 맞지 않는 사람은 흰쌀에 검은 깨소금을 뿌려 먹어도 충분히 효과적이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다. 6번째, 이렇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아침이나 점심을 거르고 하루 2끼를 먹거나 저녁 1끼만 먹는다고 해도 하루 섭취량이 전과 같다면 오히려 살이 찌게 된다. 예를 들어 하루 2000kcal를 3번 나눠서 먹는 것보다 2번 나눠서 먹는 편이 살이 찐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영양분을 흡수하기 쉬우므로 그만큼 지방이 쉽게 쌓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전체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다. 식사량을 줄이면 더욱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살이 찔 염려도 없다. 그러나 인간은 병에 걸려 식욕이 떨어지거나 열이 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먹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러니 먹을 것이 풍부한 현 시대의 과식 때문에 병을 얻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일본 속담에 모자란 듯 먹으면 병이 없고 넘치게 먹으면 의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과식으로 병에 걸리고 의사는 그 덕에 먹고 산다는 의미다. 이미 옛날 사람들은 과식의 해로움과 소식의 유익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음식을 먹으면 혈당치가 올라가는데 올라간 혈당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은 인슐린 하나다. 반대로 배가 고파 후들거릴 때 혈당치를 높이는 호르몬은 여러 종류가 있다. 인간의 몸은 공복 상태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7번째, 이런 병에는 단식이 맞지 않다. 단식요법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병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단식이 만병통치는 아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단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결핵이나 안말기, 이미 상당히 진행된 당뇨병 등으로 심각하게 쇠약해진 사람. 체중이 남성은 40kg 이하, 여성은 35kg 이하인 경우. 위12지궤양, 궤양성 대장염 등으로 출혈이 아주 심한 상태.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인 사람. 활동성 간염인 사람, 자궁근종이나 난소낭종의 크기가 큰 경우. 정신병으로 치료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치매가 진행된 사람.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나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 중에서 복용을 중지하면 위험한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질환의 경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말기암, 뇌졸중에 의한 마비, 신부전,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시작하고 5년 이상 경과한 당뇨병, 관절 경직이 5년 이상 지속된 경우, 발병 후 5년 이상 경과한 정신분열증 등. 이처럼 단식으로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나 단식은 피하는 편이 좋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며칠 이상 단식하는 경우는 혼자서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을 하거나 제대로 된 단식 요양소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백화점이나 어딜 들어가도 기침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데다 독감이 한창 유행이기 때문이죠. 근데 다른 면으로 본다면 사람들의 면역력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감기에 시달립니다. 어떻게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책도 살펴보고 운동도 꾸준히 합니다. 그 중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루 한 끼 공복의 힘을 읽었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것에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독서를 실천으로 바로 옮기는 태도는 꼭 필요하지만 그것을 무조건 옳다, 그르다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책 곁에 두고 채널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작은 그리고 좋은 흔적을 남겼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밝은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하루 한 끼 공복의 힘을 읽고